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예금과 적금 금리도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기존에 가입돼 있던 예적금을 해지하고 이율이 높은 상품에 새로 가입하려는 금융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라는 법이 마련돼 있지만 실제로 지정된 곳은 터무니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자체의 소극 행정으로 장애인의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겠다며 허위로 공가를 내고 연가 보상금을 받아 챙긴 광주문화재단 직원 17명이 광주시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미얀마 민족통합정부 리안 연방부 장관을 만나 미얀마의 현 상황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3%에 진입하면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금이나 적금 금리도 덩달아 오르면서 새로 가입하거나 이율이 높은 상품으로 갈아타는 합리적인 금융 소비자도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2.50%에서 3%로 50bp 인상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주 기준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지난해 8월 0.25% 올린 것을 시작으로 불과 1년 6개월 사이에 6번이나 올리면서 기준금리는 지난 2008년 이후 최대인 3%에 진입했습니다. 은행 창구를 찾은 대출자들은 커져만 가는 대출금리 부담에 아우성입니다. 그렇지만 종전 가입했던 정기예금이나 적금을 해지하고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타려는 금융소비자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예적금 금리가 3% 후반을 넘어서 4%가 넘는 금융상품도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가입하신 후에 금리가 많이 인상됐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이제 오셔서 해지하시고 다시 재가입 요청하시는 분들이 일부는 있기는 한데 실제로 광주은행의 경우 정기 예금의 중도 해지 건수가 지난 8월엔 지난해 같은 기간에 2배나 됐고 금리 인상 추세가 가팔라진 지난달에는 무려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새로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하는 고객도 늘어서 정기예금 잔액도 지난해 2,008억 원에서 지난달엔 2,823억 원으로 730억 원, 35% 이상 증가했습니다. 물론 예적금 금리가 높아졌다고 해서 무작정 해지한다고 이득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신용등급이 높고 주로 거래하는 은행에서 가입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던 예적금 상품을 중도 해지한 이후에 새로 가입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을 잘 따져서 또 계산하신 후에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다만 가입 기간이 짧다면 또 좋은 조건을 비교하신 후에 결정하시는 것도 유리한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앞으로 더 높은 금리의 상품이 출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새로 예적금 상품에 들려면 만기가 짧은 상품을 고르는 게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만큼 낮은 예적금 금리 상품을 갖고 있다면 한번 갈아타보는 것도 고금리 시대 합리적인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탄소 중립 신산업을 선도하자는 취지의 글로벌 전남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22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에서 전남의 자원을 활용한 8.2기가와트 해상풍력 발전단지와 수소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탄소 중립 분야를 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다와 접한 한국과 일본 지자체들이 모인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에서는 1993년부터 환경기술과 수산 분야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포근한 날씨 잘 만끽하셨을까요? 한 주의 시작은 오늘 대기 중상층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날이 급격히 쌀쌀해지겠습니다. 어제보다 더 도톰한 옷차림으로 출근길 나서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에 비해 3도가량 낮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도 15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특히 아침 저녁으로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도 더 낮겠습니다. 오늘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날이 흐리겠습니다. 오전 중에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는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교통사고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행법에는 장애인 시설 인근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지정된 비율은 1%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뇌병변으로 거동이 불편한 권경순 씨가 순천시 장애인 복지관에 가기 위해 전동 스쿠터를 타고 길을 나섭니다. 하지만 목적지까지 인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권 씨는 줄곧 차도 위에서 위험천만한 운전을 이어갑니다. 권 씨는 차도를 이용할 때마다 항상 조마조마한 마음이 든다고 말합니다. 뒷차가 경적을 울리며 전동 스쿠터 뒤를 바짝 따라붙거나 빠르게 앞서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차가 막 빵빵 긁고 막 네가 겁나면은 여기를 안 댕기겠지 싶어갖고 바짝 붙여서 가면 막 달려 들어가는 것 같아 사람이. 이처럼 장애인은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비장애인보다 신체와 인지 기능도 떨어지다 보니 교통사고 위험에 쉽게 노출됩니다. 도로교통법은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복지시설 인근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주정차를 금지하고 차량 운행 속도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장애인 복지시설 3,900여 곳 중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 183개 장애인 시설 중 장애인 보호구역은 단 3곳뿐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전남 동부 지역의 유일한 장애인 보호구역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차량 운행 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돼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구역 설치가 지지부진한 데는 인식 부족과 지자체의 소극적인 예산 배정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동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그것을 목숨을 걸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이동을 하신다는 자체가 이게 참 모순적인 것 같아서 장애인 이동권과 교통안전 보장을 위해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이 무소속 양양자 국회의원의 전직 특별보좌관이자 친인척인 박모 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지역사무소 회계 책임자와 공모해 유급 사무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는 3명에게 급여 명목으로 2,300만 원을 부당하게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장은 박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부정하게 타낸 금액 일부는 의원실 운영 경비 등으로 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겠다며 허위로 공가를 내고 연가 보상금을 받아챙긴 광주문화재단 직원들이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건강검진을 받겠다며 공가를 낸 문화재단 임직원 17명은 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애초에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위는 문화재단 측에 부당하게 지급된 연가 보상비 323만 원을 전액 환수하고 관련자들에게 주의 조처를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겸직 허가 없이 외부 강의를 하고 예산 지침을 어기고 장기 근속자에게 순금 열쇠를 지급한 행위 등도 지적됐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이 시가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건 그의 친구 배경 정병욱 선생 덕분이었습니다. 이 시집의 원고 중 한 부가 배경 정병욱 선생의 광양 망덕포구 집에 보관되다 해방 후 공개된 건데요. 올해는 정 선생의 탄생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가을 햇살 아래 아이들이 익숙한 시 소절을 한 문장씩 소리내 따라 읽습니다. 이번에도 겨울이 바람에 스치운다. 현실을 피하지 않고 운명과 맞섰던 윤동주 시인의 서시입니다. 이 시가 세상 밖으로 나와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수 있게 된 건 1940년대 연희전문학교 시절을 함께한 그의 버시자 후배였던 정병욱 선생 덕입니다. 윤동주는 직접 손으로 쓴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제본해
지도교수와 정 선생에게 건넸습니다. 본인과 교수가 지녔던 시집은 사라지고 정 선생이 학도병으로 끌려가면서 광양 망덕포구에 사는 어머니에게 맡긴 것만 유일하게 남게 된 겁니다. 시집은 이곳 마루 및 항아리에 명주 보자기에 쌓인 채 어목한 시절을 견뎌냈습니다. 아호인 배경은 윤동주를 잊지 않기 위해 그의 시 휜 그림자에서 가져올 만큼 사이가 각별했습니다. 올해는 정 선생이 태어난 지 100년을 맞는 해로 광양에서는 특별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님과 정병욱 선생이 좀 친했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둘의 인연뿐 아니라 정 선생이 한국 문학에 남긴 학문적 성과도 조명합니다. 고전 시가를 전공했고 특히 판소리 보존과 연구에 힘써 민족예술의 정수로 자리매김하는 데 공헌했습니다. 또 우리 국어 교육에 있어서 예전에는 문법과 지식을 전달하는 부분에서 문학이랄지 작문으로의 어떤 그 교육을 전환시키는 데 앞장서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친구의 시를 세상에 알린 일을 평생의 보람과 자랑으로 삼은 정병욱 선생. 특별전은 이달 말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라남도가 친환경 유기농업을 적극 실천하고 있는 지역 내 7곳의 마을을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했습니다. 유기농 생태마을은 일정 규모 이상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아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린 생태 환경이 보정된 환경 친화적인 마을입니다. 이번에 지정받은 나주 계량마을과 장성 생촌마을 등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가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군부 쿠데타가 벌어진 미얀마에서 소수민족과 함께 연방정부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 중인 민족통합정부 리안 장관이 광주를 찾았습니다. 쿠데타 상황이 2년째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의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장관님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와 함께 어떻게 한국을 찾게 되셨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UG National Unity Government ye wunji to upine Korea nanganga lekhande twe Korea P2P ta along ko le jeju tende lo phyo chin bare de lu twi song pi ro khu lu media ne pi ro mo lo myean da Korea P2 ro ya chano ro Myanmar nangan ye democracy hlok sha mu ko a pe de lo khan yu de twe thu be jeju tende lo phyo chin bare. 네, NUG 그러니까 민족통합정부에서 어떤 일을 하시고 또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ဟုတ်ကဲ့ကျွန်တော်အမျိုးသားညီညွတ်ရေးအစိုးရလို့ခေါ်တဲ့ NUG အစိုးရမှာ Federal ပြည်ထောင်စုရေးရာဝန်ကြီးဌာနတာဝန်ယူပါတယ် Federal ပြည်ထောင်စုရေးရာဝန်ကြီးဌာနဆိုတော့ကျွန်တော်တို့တိုင်းပြည်ကို Federal နဲ့ Democracy ပြည်ထောင်စုစနစ်ဖြစ်နေပြန်လည်ထူထောင်ဖို့ကျွန်တော်တို့ 1988년에 일어났던 이제 8월 8일에 일어났던 항쟁, 8888 항쟁과 비교했을 때 보면 이제 지금의 민주화운동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ဟုတ်ကဲ့1988ကာလတုန်းကပေါ့နော်ကျွန်တော်တို့ចောင်းသားတွေစပြီးတော့အရေးတော်ပုံကိုဆင်နွှဲခဲ့တာဖြစ်ပါတယ်ဒါပေမဲ့အဲ့ဒီကာလတုန်းကကျွန်တော်တို့ရဲ့ဥတီချက်ကဒီမိုကရေစီရရှိရေးဆိုတဲ့ဥတီချက်တစ်ခုပဲဖြစ်ပါတယ်ထို့အတွက်ကြောင့်ကျွန်တော်တို့တိုင်းရင်းသားတွေနဲ့မြေပြတ်မှာရှိတဲ့ဗမာတွေကြားမှာညီငွေ့ကြီးကတိဆောက်တဲ့လို့မတိဆောက်နိုင်ခဲ့ဘူးနံပါတ်2ကရခင်တွေကကျွန်တော်တို့တိုင်းရင်းသားတွေပဲလက်နက်ကင်တော်လှန်ကြီးကိုဆင်နွှဲတာဖြစ်တယ်အခုတနိုင်ငံလုံးမှာ PDF တွေဖွဲ့စည်းပြီးတော့တနိုင်ငံလုံးကနေပြီးတော့စီရီလှုပ်ရှားမှုမြေပြင်လှုပ်ရှားမှုတွေပါဆောင်ရွက်တဲ့အတွက်ဒီတစ်ချီမှာမင်းအွန်လိုင်းကလုံးဝခံနိုင်မှာမဟုတ်ဘူးကျွန်တော်တို့အနေနဲ့အောင်ပွဲရှင်ကိုရှင်ထွေးရမယ်လို့ကျွန်တော်ပြောဆိုနေခြင်းပဲဖြစ်ပါတယ်လို့နောက်ဒုတိယထူးခြားချက်ကတော့လေနိုင်ငံတကာကစစ်ကောင်စီကိုလုံးဝအတိအမှတ်မပြုတ်ဘူးနံပါတ် 지금 이렇게 2년째 이어지는 상황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길어지는 이유도 궁금하거든요. စစ်ကောင်စီကနိုင်ငံတော်ရန်တရားတစ်ခုလုံးကိုထိမ့်သိမ်းနိုင်တယ်ပြီးတော့နှစ်ပေါင်းများစွာသူတို့တမတော်ကိုတိဆောက်ထားတယ်တမတော်မှာခက်မီလက်နဲ့ရှိတယ်ပြည်သူလူထုဘဝကိုဖျက်ဆီးနိုင်တယ်လူကိုတတ်နိုင်တယ်ဥအင်ကိုဖျက်ဆီးနိုင်တယ်
ကျွန်တော်တို့ပြည်သူလူထုလက်ထဲမှာလုံလောက်တဲ့လက်နဲ့အပြည့်အစုံမရှိဘူးငွေကြေးအပြည့်အစုံမရှိဘူးကျွန်တော်တို့နိုင်ငံတကာမှာရောက်နေတဲ့ပြည်သူတွေကပဲကူညီတာဖြစ်ပြီးတော့ 미얀마 국민에게 가장 시급한 지원과 또 한국에서 미얀마를 도울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လက်တလောကျွန်တော်တို့အလူအပ်ဆုံးအရာကစစ်ကောင်စီရဲ့တောင်းကျပ်မှုကြောင့်ပြည်သူလူထုရဲ့စာဝတ်နေရေးအခက်အခဲကြုံနေပါတယ်ဘဝဥအိမ်ပျက်စီးနေတဲ့အတွက်ထွက်ပြီးတင်းဆောင်နေတဲ့ဒုက္ခတွေအများကြီးရှိပါတယ်ထို့အတွက်ကြောင့်လူသားချင်းစာနာထုတ်ထားမှုကိုရီးယားနိုင်ငံနဲ့တကွတကဘာလုံးစီကကျွန်တော်တို့လူလာနေပါတယ်တိုးတော့ဒီလူသားချင်းစာနာထုတ်ထားမှုကိုစစ်ကောင်စီလက်ကနေတစစ်မပေးဘဲနဲ့နိုင်ငံတကာဖျက်ကျော်မှု cross border assistance နဲ့ပေးဖို့ကျွန်တော်အနေနဲ့မေတ္တာရပ်ခံချင်ပါတယ်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광주 시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အခု1980မေလတုန်းကကွမ်ကျူးမှာရင်ဆိုင်နေတဲ့အတွေ့အကြုံမျိုးကိုကျွန်တော်တို့တိုင်းပြည်မှာရင်ဆိုင်နေရပါတယ်စစ်ကောင်စီရဲ့တောင်းကျပ်မှုကြောင့်ကျွန်တော်တို့မိဘတွေအသက်ဆုံးနေရတယ်အမေတွေဖန်ခံနေရတယ်အသက်ဆုံးနေရတယ်လူငယ်ចောင်းသားတွေဖန်ခံတဲ့လူရှိတယ်အသက်ခံတဲ့လူရှိတယ်တိုက်ပွဲမှာကြတဲ့လူရှိတယ်နီးမျိုးစုံနဲ့ဒုက္ခခံနေကြတယ်ကျွန်တော်တို့သားသမီးတွေထွက်ပြီးနေရတယ်တည်နေကြတယ်ဆိုတော့အဲ့ဒါလူအခက်အခဲမျိုးကျွန်တော်တို့ရင်ဆိုင်နေတာကိုကွမ်ကျူးမြို့သူမြို့သားနေပြီးတော့ခင်ဗျားတို့အတွေ့အကြုံကနေစုပတောင်းပေးကြပါအားပေးကြပါကူညီကြပါလို့ပြောချင်ပါတယ် 네, 지금까지 미얀마 민족통합정부 리안 연방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신안군이 세계 최초로 물 위에 떠 있는 미술관을 조성합니다. 신안군은 김환기 화가의 고향인 안좌도 신촌 저수지에 내년 개관을 목표로 1588제곱미터 부지에 큐브 형태의 전시실 5개와 수장고, 사무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공공배달앱 먹개비가 출시 100일 만에 가맹점 4,400곳을 확보하고 거래 실적 9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를 돕고 소비자들에게 외식 비용 절감 등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 8천여 명에게 선착순으로 할인 쿠폰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날은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대기 중상층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어제보다 날이 춥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으로 오늘 출근길 나서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에 비해 3도가량 낮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도 15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도 더 낮겠습니다. 오늘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날이 흐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빗방울도 떨어질 수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는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한 자릿수대 머물러 있습니다. 담양 3도 안팎으로 추운 날씨 이어지고 있고요. 한낮 기온도 대부분 15도 안팎에 그치면서 오늘은 낮 동안에도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곡성 3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 기온 16도로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에서 3m 안팎으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날이 더 추워지겠고요. 당분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